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7 주부입니다. 사실 제 나이만 생각하면 좀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허리가 꺾어져라 일만 하면서 살아서 꼭 제 젊은 시절을 누가 도둑질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도 어릴 때 부모님 밑에서 학교 다닐 때는 누구보다 귀한 딸이었습니다.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엄마가 포장마차를 해서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딸이라고 저를 정말 사랑으로 귀해하면서 키워주셨어요. 저희 엄마는 비록 포차에서 사람들이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를 치우고 구정물에 손을 넣으면서도 제 손까지 망가지면 안 된다고 설거지 그릇도 못 만지게 했습니다.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나처럼 살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든 잘난 여자가 되고 좋은 신랑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다고요. 포장마차에서 일하면서 지나가는 단란한 가족이라도 보이면 엄마는 습관처럼 저한테 말했습니다. 너는 저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당연히 성적도 우수했고요. 엄마는 제게 사자 달린 잘난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의 그 말은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고생해서 아빠도 없이 혼자 너 키우는데 너는 그 빚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말로 들렸으니까요. 엄마는 제가 고등학생이 되자 본인은 구멍난 고무장갑으로 설거지를 하고 소매가 다 너덜거리는 옷을 입으면서도 저한테는 서울대생한테 과외를 시켜줬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제 성적에 집착을 하면 할수록 저는 엄마가 무슨 악질 사채업자처럼 느껴졌어요. 하루는 신문에 그 당시 사시 합격자 중에서 과일 장사하는 부모님 밑에서 독학으로 공부했다는 기사가 났는데 엄마는 그 기사를 저에게 가져다 주시면서 보라고 너도 열심히 공부하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순간 짜증이 확 치밀었습니다. 엄마는 자나깨나 그저 자식 덕볼 생각밖에 없지 뿌린 돈 이상으로 거둬들여야 하는데 안 되면 어쩌나 그런 마음뿐이지 무슨 빚쟁이도 아니고 엄마 이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숨이 턱턱 막히는지 알기나 해? 그날 이후로 엄마에 대한 저의 반항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정말로 얼마나 배부른 소리인지 이때 엄마 말만 잘 들었어도 제 인생이 이렇진 않았을 텐데요. 정말 후회 막심일 뿐이죠. 하지만 왜 그런지 그 시절에 철없는 저는 엄마에 대한 반항으로 공부도 안 하고 일부러 더 엇나갔습니다. 성적이 떨어지면 엄마가 나에 대한 기대를 버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원하는 대로 제 성적은 아주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본인은 못 먹고 못 입으면서도 제 과외만큼은 죽어도 안 그만두는 게 아니겠어요? 어차피 이미 좋은 대학은 글렀는데도 계속 비싼 서울대생을 선생으로 데려가는 게 얼마나 돈 낭비인데 저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예 시험 보는 날 학교도 안 나가고 빵점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서울대 과외를 그만두지 않았어요. 저는 엄마 대신에 그 당시 3살 차이에 서울대 과외 선생에게 말했어요. 오빠가 양심이 있으면 내 과외 그만둔다고 말하라고요. 어차피 오빠가 뭘 어떻게 해도 나는 절대 공부 안 할 거라고요. 근데 오빠의 입에서 나온 말이 놀라웠습니다. 자기는 저한테 공부를 가르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온 거냐? 과외비를 받아놓고 공부를 가르치러 온 게 아니면 대체 뭐냐고 하는데 오빠가 저한테 입을 맞췄습니다. 처음 저를 보는 순간부터 심장이 뛰었고 공부를 가르칠수록 점점 더 마음이 커졌다고 그래서 그만둘 수 없었다고요. 그동안 성적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고 어떻게든 구해주고 싶었다고요. 저는 오빠의 다정한 말에 마음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나도 모르게 오빠의 달콤한 말에 기대고 싶어서 품에 안겨서 울었는데 그러다가 젊은 혈기를 못 이기고 그만 하룻밤을 치르게 된 거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딱 그 하룻밤으로 저한테 애가 생길 줄은, 그리고 그게 불행의 시작일 줄은. 그 당시 고등학생이던 제가 임신을 하자 엄마는 충격받아서 포차도 접은 채 끙끙 앓아 누우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만 보면 쑥덕거리고 흉을 보고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도 아주 인간 말종 취급을 하고 그제야 저는 제가 저지른 엄청난 짓이 실감이 났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고 엄마는 동네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고 같이 죽자고 난리를 치고 저도 이제 제 인생은 끝났구나 싶었는데 오빠가 찾아왔습니다.
했습니다. 자기가 부모님 허락도 다 받았고 내 아이니까 어떻게든 책임지겠다고요. 참 그때는 그 인간이 하느님처럼 보였습니다. 시궁창 속에 박힐 뻔한 제 인생을 구원해준 사람으로요. 제가 서울 법대생과 결혼을 한다고 하자 절 버러지 취급했던 동네 사람들은 말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서 결혼을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한테도 여자가 공부 잘하는 것보다 좋은 남자한테 시집 가는 게 제일 성공하는 거라면서 딸 시집 잘 보낸다고 하더군요. 저도 솔직히 하기 싫은 공부 안 하고 오빠한테 시집 가니까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인간과 결혼을 했는데 그건 바로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오빠는 서울 법대생도 아니고 부모도 없는 의지가지 없는 천의 고아였던 겁니다. 서울 법대생이라고 뻥치고 저희 엄마한테 과외 사기를 쳤던 거죠. 어쩐지 오빠한테 부모가 있다면 서울 법대생인 아들이 이런 결혼하는데 그토록 쉽게 허락할 리가 없는데 저는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당장 이 사기 결혼을 그만두고 싶었지만 이미 제 뱃속에는 그 인간의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의외로 담담했어요. 그래도 네가 남편 없는데 팔자보다는 낫다고. 아직 젊으니까 둘 다 열심히 일하면 잘 살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거라며 저를 위로하는데 저는 너무 미안해서 차마 엄마를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 이듬해 저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예쁜 딸을 낳았고 엄마는 일단 저희 부부가 동네 사람들 욕먹고 상처받을까봐 오래 하던 포장마차를 접고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식당을 차렸는데 원래부터 손맛이 좋았던 엄마였고 우리 딸이 복동이라 그랬는지 동네에 입소문이 나면서 식당은 정말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야말로 늘 문전성시를 이뤘고 저희 부부도 같이 엄마를 도우면서 눈코 뜰 새도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어느 정도 목돈이 모이자 엄마는 저희 부부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자네는 식당 일에 손 떼게. 식당 일은 정미랑 나한테 맡기고 자네는 그 시간에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해. 돈은 얼마든지 대줄 테니까 공부해서 검정고시도 보고 공무원 시험도 보게. 진짜 서울대생이 되지는 못해도 우리 딸 꼭 호강시키란 말이야. 엄마의 말을 들은 남편은 고맙다고 읍소를 하면서 반드시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저를 호강시켜주겠다고 입에 발린 호언장담을 하더군요. 그 후로 저와 엄마는 허리가 꺾여져라 일을 하면서 남편의 학비를 댔습니다. 남편은 약속대로 열심히 공부했고 검정고시도 합격하고 마침내 9급 공무원이 됐습니다. 엄마는 뜰 듯이 기뻐하면서 눈물을 보였고 남편 또한 성실히 근무해서 능력을 인정받고 식당도 잘 되고 행복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너무 짧았습니다. 그 이듬해 엄마가 쓰러졌는데 이미 췌장암 말기라 손쓸 수가 없다더군요. 하루 종일 앉을 새도 없이 일하면서 대소변을 참고 끼니도 잘 안 챙기며 살았던 엄마에게 건강검진 한번 못 해드린 게 시리도록 후회가 됐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동안 엄마한테 지은 죄가 구말리 같았지만 나중에 2배, 3배로 꼭 효도하리라는 일념으로 살아갔는데 못난 딸 때문에 끝까지 고생만 하다가 허망하게 죽을 엄마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엄마는 급격히 쇠약해져 갔고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엄마를 살리고 싶어서 해외 병원까지 알아보는데 엄마는 다 부질없는 일이라며 저희 부부를 불러다가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괜히 어차피 죽을 사람 치료에 헛돈 쓰지 말고 이 돈은 꼭 니들 행복하게 사는 데 쓰라고요. 통장에는 무려 10억 원의 돈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게 한 20년 전이니까 그때 당시에 강남의 아파트를 사고도 남는 큰 돈이었죠. 엄마는 이 돈으로 좋은 집도 사고 은영이 공부도 열심히 시키고 나중에 대학 갈 때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라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눈물을 쏟으면서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엄마는 암 선고를 받고 채 한 달도 안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너무 불효한 죄인이라 그냥 엄마 따라서 콱 죽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제 딸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공부를 다 마치지 못한 걸 늘 아쉬워했기 때문에 제 딸 은영이만큼은 공부를 잘해서 멋지게 사는 걸 누구보다 바라실 테니까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엄마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서 학군 좋은 강남에 집을 사고 딸을 잘 키우는데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딸은 저와는 다르게 부모의 기대를 배신하지 않고 명문대에 들어가줬고 대기업에 합격해서 이 사회의 일원으로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할 일을 다 마친 저는 이제
이제는 복잡한 도시인 강남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근교에 저는 주택을 짓고 평화롭게 살고 싶어서 집을 팔려고 알아봤는데 글쎄 남편이 저 몰래 제 인감을 몰래 빼돌려서 7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았겠어요? 게다가 저 모르게 사채까지 써서 그 빚 빼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는 겁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이 집은 엄마가 뼈 빠지게 포장마차하고 식당에서 인생을 다 바쳐서 산 집이고 저한테는 엄마 그 자체였는데 어떻게 그런 집을 나 모르게 다 팔아먹나 배신감에 피가 거꾸로 쏟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공무원이 돈 쓸 일이 뭐가 그렇게 많아서 이 엄청난 돈을 대출받은 건가? 저는 그때부터 남편의 지난 카드 내역을 샅샅이 뒤져봤고 정말 어이없게도 남편에게 아주 젊은 애인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감히 우리 엄마가 사준 집으로 대출을 받아서 어린 애인에게 쏟아붓다니. 사람을 써서 조사를 해보니까 남편의 애인은 남성 평력이 심해서 30대인데도 이미 3번의 이혼 경력이 있었고 남편과는 소개팅 앱으로 만났더군요. 그 여자의 SNS를 들어가 보니 명품 중독에 성형 중독, 딱 룸사롱 다니는 그런 여자로 보였는데 좀 더 알아보니까 어이없게도 굴지의 학원 재벌가의 딸이었습니다. 아무리 학원이라도 교육가 집안인데 어떻게 저렇게 딸을 잘못 키웠나 황당했죠. 저는 남몰래 이혼을 준비하면서 증거를 모으고 연놈들을 매장시키기 위해서 칼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들고 그 여자한테 연락을 취했는데 웬걸 이 새파랗게 어린 상간녀가 아무렇지 않게 당신 남편이 내가 좋아서 쓴 돈을 어쩔 거냐 나는 해줘서 받았을 뿐이지 배짜라고 나오는 겁니다. 저는 얼척이 없어서 그 여자의 아버지한테 찾아갔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기도 딸이 행실이 너무 나빠서 포기한 지 오래라고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을 빼더군요. 하지만 제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서 딸뿐만 아니라 학원까지 도마 위에 올릴 거라고 하자 당황을 하셨습니다. 얼마 뒤에 그 여자의 아버지가 난리를 쳤는지 상간녀와 남편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우리 엄마가 사준 집 담보로 받은 대출금 단 한 푼도 빠짐없이 다 돌려놓지 않으면 네 회사에 다 알리고 청와대 청원까지 넣을 거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남편은 이미 다 써서 없다고 통사정을 하더군요. 저는 상간녀에게 네가 쓴 돈이니까 니네 아빠한테 갚아달라고 하든 빌리든 무조건 내 돈 안 갚으면 상간녀 소송 진행하고 너 같은 학원 재벌 딸이 아빠뻘에 유부남을 꼬신 파렴치한 짓을 했다고 다 까발릴 거라고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많이 망가졌지만 상간녀는 학교 다닐 때는 모범생이었어서 자기 아버지 학원에서 수재라고 홍보를 많이 했는데 그런 딸의 실체가 소문나면 학원에는 치명타가 될 테니까요. 결국 상간녀의 아버지는 소송을 안 하는 조건으로 남편이 쓴 돈을 전부 저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남편과는 이혼 소송을 했는데 몰래 대출받아서 바람 피운 것은 물론 그 옛날 사기 결혼한 것까지 인정돼서 저희 엄마가 일군 재산은 단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났습니다. 게다가 법원의 판결로 저한테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갚아야 돼서 앞으로 그 인간의 퇴직금 역시 전부 제 차지가 되겠죠. 참 그동안 나랑 엄마가 저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인간에 대한 환멸이 느껴집니다. 어쩌면 이런 남편을 만난 것도 다 엄마 말 안 들어서 생긴 일이고 이런 파렴치한 일을 겪은 것도 다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아서 그런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요즘 따라 돌아가신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나날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세요.